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루미르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루미르가 우리 포트폴리오를 반짝이게 할 새로운 별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잠재력부터 리스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질문을 좀 세게 던져볼까요? 루미르, 과연 한국의 스페이스X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기업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루미르의 핵심 기술이 대체 뭐냐? 바로 이 초소형 SAR 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날씨가 흐리거나 깜깜한 밤에도 지표면을 마치 손금 보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인공위성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 하나로 국방, 재난감시, 심지어 농업까지 정말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죠. 네, 오늘 분석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루미르가 왜 좋은지 상승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반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락 시나리오도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과연 싼 건지 비싼 건지 가치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루미르의 장밋빛 미래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루미르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루미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렸거든요.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2026년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을 무려 1조 1,2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과 예산의 흐름, 그 한가운데 루미르가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기술력, 그러니까 위성의 해상도를 보면 0.3m급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죠. 그런데 가격은요? 절반 수준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핵심은 간단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남들보다 반값에 제공한다. 이게 바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루미르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당장 내년 5월이면 생산 능력이 4배로 껑충 뛰고요. 곧바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손으로 우주에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성장의 스토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 신뢰도를 더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죠. 바로 스페이스X와의 계약입니다. 이건 그냥 위성 좀 쏘아주세요 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루미르의 기술력과 사업 계획을 인정하고 사실상 보증수표를 끊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는 좀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루미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루미르의 가장 큰 약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이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직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정부 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정부 예산 집행이 조금만 늦어지거나 계획이 바뀌면 회사 실적이 이렇게나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버행. 이게 뭐냐면 상장 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묶여있던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를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돈 문제.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앞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같은 걸 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주산업의 숙명인데 바로 발사 실패라는 근본적인 위험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회사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 리포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장 다음 분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를 찾거나 주가의 큰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분이라면 솔직히 루미르는 적합한 투자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점, 나쁜 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루미르 주가는 과연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루미르 같은 성장 기업을 볼 때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대신에 이 회사가 가진 자산, 일종의 맷집에 비해 주가가 어떤지 보는 PBR이나 미래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PSR 같은 지표로 상대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숫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루미르의 PBR이 현재 1.5에서 2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항공우주 기업들의 평균 PBR이 3배에서 4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단기 실적이 안 좋다는 우려 때문에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주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권사에서 제시한 12개월 목표 주가는 15,000원입니다. 물론 이건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가이고 앞으로 실적이 점차 좋아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한 수치죠. 그래도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즉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왼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스페이스X라는 든든한 날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정부 의존도나 자금 문제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이 왼쪽의 엄청난 기대감과 오른쪽의 명확한 리스크 사이에서 현명하게 저울질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8,500원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조심스럽게 첫 발을 담그고 그 이후에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같은 좋은 소식들이 실제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경우에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는 넘지 않도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루미르는 엄청난 성공의 가능성과 그만큼의 실패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마치 야누스와 같은 기업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기대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